물권법 문제가 민법 청취 갖고 조금 다르죠. 지문 자체가 실전과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차이를 확 느껴요. 물권법 지문하고 특별법 지문을 보면 민법 청취가 계약법하고 딱 다르다는 느낌을 딱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물권법. 14번 을이 갑소의 건물을 사가지고 다시 병에게 매도했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직접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죠. 미등기 전매행위 및 중간생략등기를 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하고는 유효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당사자 전원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있을 때 나오는 지문이 몇 개 있죠. 첫째,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갑을 간의 매매가 소멸하는 건 아니니까 을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갑은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병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대위 청구만 할 수 있다. 두 번째,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은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기억나면 되죠. 1번 합의했으니까 1.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2번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소멸하지는 않는다. 3번 갑을병 합의 없이 등기가 됐다. 등기는 유효다. 4번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갑은 거절할 수 있다. 5번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하더라도 갑의 동의가 없다면 병은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1번. 늘 봐왔던 것들입니다. 자, 15번 간접점유자를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194조에 의하면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194조예요. 그럼 194조 가지고 간접 점유자가 누군지를 찾아내면 돼요.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질권, 설정자. 그 다음에 사용대차가 있어. 빌려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사용대주. 사용대주. 임대차가 있어서 빌려준 사람을 뭐라 하죠? 빌려준 사람 임대차. 임대인. 임대주? 아, 임대인이라 그래, 임대인. 임치, 보관을 맡겨요. 맡기는 사람이 임치인, 창고업자가 수치인. 그럼 간접점유자가 임치인이에요, 수치인이에요? 예? 임치인이죠. 창고업자는 수치인, 직접점. 이게 간접점유자예요. 답 몇 번? 3번? 194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2번을 보면요. 장난감을 갖고 노는 초등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직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예요? 점유 보조자입니다. 점유자가 아닙니다. 왜? 부모의 지시를 받지요. 그만 놀아! 그러면 가져와야 되죠. 예? 점유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은 초등학생 소유일 거 아니야. 엄마가 사줬으니까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2번.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입니다. 2번은. 5번도 점유 보조자죠. 5번도 점유 보조자입니다. 1, 4번은 점유자고요. 1번은 유실물 습득자. 4번은 도인. 그죠? 직접 점유자. 그래서 2번, 5번 점유 보조자.
답은 3번. 16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01조 과실수취권, 202조 점유물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 세 가지. 자, 1번 과실을 수취한 자. 누가 과실 수취할 수 있죠? 선의 점유자. 그죠? 자, 이때 선의의 뜻이 뭐였죠?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 플러스 정당한 근거. 이게 선이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줄 있다고 오신하고 플러스 정당한 근거가 있을까? 이렇게 되죠. 옳은 질문이죠. 자, 2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 반대로 악의 점유자이거나 또는 선의이기는 한데 폭력으로 점유했거나 은비, 몰래 점유한 사람은 악의하고 똑같이 과실을 수취할 수 없으니까 반환하라. 이렇게 되겠죠. 2번이죠. 3번은 202조.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는 이익 현존 한도에서 배상이죠. 반면에 악의 점유자이거나 선의지만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는 전손의 배상이죠. 3번이 틀렸죠. 두 번째 줄 선의, 자주라고 돼 있으니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4번 비용 상환은, 자, 우리 민법은 점유자가 선이든 악의든 자주든 타주든 묻지 않고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두 번째,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점유자는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물건을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됩니다. 필요비 지출 즉시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보면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지출 즉시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5번은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면 뭘 청구 못하죠? 통상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그러니까 5번에 통상의 세 글자가 없으면 틀린 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상의 필요비 청구하지 못할 것 있습니다. 조문 물어보는 거죠. 16번은. 뭐 이런 것들은 풀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17번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이 어떻죠? 일단 소유자로 등기.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 그 효과는 뭐죠? 이미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니까 뭘 취득?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죠.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고요.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이미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요건 갖추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자, 여기서 몇 가지 나오는 지문이 있었죠. 첫째, 소유자로 등기.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무효 등기여도 상관없죠. 다만 이중 보존 등기의 경우에 후등기가 무효일 때 그 무효인 후등기에 의한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건 따로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등기된 상태에서 10년 점유해야 되니까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이죠. 전 등기 합하여 10년, 전 점유 합하여 10년. 되지요? 등기 승계, 점유 승계 인정됩니다. 세 번째,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취득시 완성자가 스스로 증명. 네 번째,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고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되죠. 10년간 계속해서 선의무과실일 필요가 없죠. 답은 4번이죠. 마지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을 한 상태에서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 등기부칙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다 나왔죠. 1번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거다. 2번 시완성자가 무과실을 증명하라. 3번 앞등기 합하여 10년이면 된다. 5번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다. 그죠? 답은 4번. 그나마 좀 풀어볼 만한 문제입니다. 18번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중에 이제 집합건물 공용 부분과 구별하기 위해서 공동소유 중 공유, 요거는 좀 외워야 될 조문들이 있죠. 공유, 물과 관련된 것들. 자, 먼저 공유물 사용수익은 어떻게 하죠? 사용수익은. 각 공유자가 그 공유물 전부를 어떻게? 지분 비율로. 공유물에 대한 세금 같은 부담은 지분 비율로. 자, 여기서 1년 이상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거 조심하세요. 공유물을 팔아먹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분 변경, 전원동의.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그냥 과반수라고 하지 말고 자꾸 관리 중에 보조는 합차.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암기가 돼 있어요. 답은 4번. 처분 변경 전원동의.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공유물 분할. 분할을 했는데 내가 하자가 있는 부분을 취득했네. 저놈은 멀쩡하고 그러면 담보 책임져야 된다 그랬죠. 자신의 기존의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이렇게 되죠. 1번. 2번은 지분 처분 자유가 있죠. 그리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식할 수 있죠. 3번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요. 5번 지분 비율로 부담하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외우고 계시죠? 외우셔야 돼. 나중에 집합건물 공용 부분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19번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은 이제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상권자는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지상권을 담보 제공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다음에 땅을 뭐 할 수 있죠? 존속기간 내에 뭐 할 수 있죠? 토지 임대할 수 있죠. 자, 이거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설정자 동의 필요 있다 없다? 동의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거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금지 특약 무효. 그래서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 담보 제공, 임대할 수 있다. 1번. 자,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최단위 있죠?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이거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변경건물 수목소유 목적 30년 이상, 목적 건물 15년 이상, 건물 위에 공작물 5년 이상. 그죠? 이거보다 짧으면 무효가 아니라 연장한다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30년, 15년, 5년이 기간이 되고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다면 15년이 기간이 되죠. 그런데 최장 기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2번 영구무한의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영구무한의 지상권 된다. 3번 지상권에서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무상지상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치료약정이 있을 때 그 치료를 2년 이상 연속이든 통산이든 2년 이상 지체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죠? 자, 4번. 지상권 소멸 청구권. 자,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해야 돼요. 다른 이유로 소멸하면 안 돼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권이 딱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돼요. 그리고 지상물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부터 해요? 갱신청구부터. 근데 이걸 거절당해요.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4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려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4번 틀렸죠. 5번 지려지급 약정이 없어. 그럼 무상이죠. 지상권 성립? 하죠. 틀린 거 4번.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걸로만 뽑아놨네. 물건을. 2회차를 기대하세요.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역지가 승역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한다고 했어요.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그랬고요. 요역지는 1필터지 전부여야 되고요. 승역지는 일부여도 되지요. 그죠? 또 지역권자라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승역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공용적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요역지를 위한 권리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부종하여 이전되고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될 수 있죠. 또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요역지가 소인 공유일 때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고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1번.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없죠. 그죠? 두 번째. 지역권이 침해가 되면 물권적 청구권 인정돼야 안 돼요. 청구권 돼야 안 돼요. 에? 지역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뭐만 없어? 반환 청구권. 반환. 1번 틀렸죠. 제발 2개. 지역권 저당권. 물권적 청구권 인정. 된다. 뭐가 안 된다? 반환 청구권 안 된다. 반환 청구권. 제발. 1번 X. 그러니까 1번 같은 지문이 두 번째 줄만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처럼 떡밥을 던지기도 해요.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그럼 혹해 또. 1번 X. 자, 2번. 이 승역지를, 자, 요역지가 갑소유고 승역지가 을소유인데 이 승역지를 병이 20년을 점유해요. 그럼 점유 취득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을에게 이전득이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해요. 승역지 소유권 시효 취득. 그러면 이 갑이 갖고 있는 이 지역권은 어떻게 될까요? 갑이 갖고 있었던 지역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지역권은요, 승역지에 가해진 제한이죠. 그죠? 그런데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라고 그랬어요.
원시 취득은 어떤 거예요? 깨끗한 권리 취득이에요. 그럼 승역지에 붙어있는 제한은 어떻게 된다? 소멸해요. 그러니까 지역권 소멸이 원칙이에요. 병이 요역지를 20년 전이면 병은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도 취득해요.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고 승역지에 대한 제한 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요역지가 아니라 뭘 씌워찍겠어요? 승역지 씌워찍혀요. 그러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역권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병이 점유하는 동안에, 승역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갑이 지역권에 제한이 있네? 알고 있었어, 병이. 그걸 받아들였다 해서 용인이라고 합니다. 용인. 그럴 때는 지역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외. 원칙. 그럼 2번을 읽어보면 승역지 점유자가 그 승역지를 시효취득할 때 지역권은 언제나 소멸, 언제나를 뭐로 바꿔야 돼? 원칙적으로로 바꾸면 되죠. 자, 그런데 뭐 2번은 몰랐다 쳐. 3번.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죠. 따라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그걸로 보면 되죠. 고르셨을 거예요. 3번.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뭐도 이전된다. 지역권도 이전된다. 근데 이거 임의규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292조 1항. X. 5번은 이거 구별하자 그랬죠.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과 토지 일부에 대한 지역권. 자, 토지 일부를 위한이라고 돼 있을 때 이 토지는 뭘 말하죠? 요역지 말하죠. 에 대한이라 할 때 이 토지는 승역지를 말하죠. 그런데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되죠. 이건 되고. 구별해야 되죠. 따라서 5번 X. 21번. 을소유 땅에 갑이 전세권을 갖고 있고 병에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자, 1번 각과 을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한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나요? 네? 있지요. 312조 1항 전세권의 존속기한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6개월 정할 수 있죠. 단 건물 전세권만은 무슨 전세권? 건물 전세권. 1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근데 이거 무슨 전세권이에요? 토지 전세권. 그죠?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2번. 전세권자는 양도할 수 있죠? 예? 담보 제공할 수 있죠? 이 목적물 뭐 할 수 있어요? 임대, 전전세 할 수 있죠? 이거 할 때 설정자 동의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죠. 또 금지특약은 유효라 그랬죠. 지상권과는 달리. 그러니까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금지하지 않는 한. 세 번째,
전세권을 갖고 있는 갑. 을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고 있죠. 자, 이때 갑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 분리양도 할 수 있다 없다? 분리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하고 갑이 갖고 있는 두 개의 권리, 을 소유 땅에 대한 전세권이라는 권리와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권리,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죠. 이거 분리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게 대원칙이고, 세부적으로 전세권만 분리양도 절대로 안 돼. 전세권만 분리양도. 그럼 세 번째로 채권만 분리양도. 요건 나눠진단 말이에요. 요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원칙 안 돼. 채권만 분리양도 원칙 안 돼. 근데 예외. 두 가지.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한 경우하고 전세권, 존속, 조건부 양도. 이거는 돼. 이거는. 그런데 존속 중 확정적 양도.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건 또 안 돼요. 뭘 나눠서. 그러면 3번을 보면 존속기간 중이라고 돼 있죠. 그죠?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확정적으로 양도라고 돼 있죠.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표현 가지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특히 이거 존속 중. 꼭 기억해. 존속 중. 조건부 양도 돼 확정적 양도 안 돼. 4번. 전세권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하죠. 자, 이때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건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저당권도 소멸하죠. 이때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 요거.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라는 뜻. 그죠? 그게 4번. 5번. 기간이 만료됐어요. 갑의 전세권이 소멸했어. 을은 누구한테 전세금 돌려줘야 돼? 을. 누구한테 전세금 돌려줘야 돼요? 갑에게 돌려줘야지. 예? 저당권자가 압류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 갑에게. 왜 병한테 줘, 왜? 병에게 반환하려면 병이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을 받아가지고 갑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는 병한테 줘야 돼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갑에게 반환해야 되죠. 5번 틀렸죠? 22번 유치권.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 법정담보물권이고 다만 배제 특약할 수 있으며 우선 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채권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 물건이어야 되고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렬성이 있어야 되고 채권이 변제기가 들어야 되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기 있어야 되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 이게 5가지 요건이죠. 그죠? 자, 1번. 점유와 채권과 결렬성. 좀 전에 제가 뭐라 했죠? 물건하고요. 채권 사이에는 결렬성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물건의 점유와 채권 사이의 결렬성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렬성이 필요한 거고요. 물건 점유와 채권과의 결렬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물건 점유와 채권과의 결렬성이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었었죠? 무슨 말이에요? 물건을 먼저 점유하고 채권이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한 경우 이때도 유치권 인정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자. 1번 옳은 질문이죠. 2번은 유치권자의 과실주권이죠. 자, 전제가 있죠. 2번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 예를 들어서 차임 같은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과실이죠. 이걸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은 326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3번 틀렸죠. 자, 4번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죠.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라고 돼 있죠. 자, 요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선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이건 뭐라고 해석하죠? 환가를 위하여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환가를 위하여. 5번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 목적물 가액이 10억짜리고 채권은 1,000만 원일 때 1,000만 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목적물 반환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상당한 담보 제공, 유치권 소멸 청구. 틀린 거 3번. 조문 안 물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23번.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 을이 돈을 빌려줘요. 갑수의 부동산에 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1. 저당권자 을. 갑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담보물권만 팔아먹는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잊지 말자. 절대로 안 된다. 2번. 자, 을이요. 여기 보세요. 금전을 대했으니까 채권을 갖고 있겠죠? 팔아먹으려면 두 개를 같이 판다 그랬죠? 자, 채권 팝니다. 저당권도 같이 팝니다. 자, 이때 채권 양도. 갑에게 통지해야 되죠? 통지하면 병은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 양도했죠? 부기 등기로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그러면 병은 뭘 취득해요? 저당권 취득하죠. 그래서 제가 통지는 대항요건이고 등기는 저당권 취득요건이라고 그랬어요. 통지하면 취득한다. X.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X. 구별하자 그랬어요. 2번.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병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땡. 저당권은 등기해야 취득한다. 3번은 갑이 자기 땅에 지 이름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을에게 2번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소유자 저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요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요. 그럼 채권 소멸하죠. 저당권도 소멸하죠. 그리고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되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넘겼어요. 병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다시 한번 천천히. 요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 등기 무효. 그죠? 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팔았어. 그러니까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 받았어. 병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등기행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그게 4번이에요.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면 돼요. 채권이 소멸했는데 아직 을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회로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병에게 넘겨줬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병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5번은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을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 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할 수 있다. 그런데 회복 등기 전에 목적물이 꼴랑 경매가 됐네. 그럼 회복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소멸할 운명이기 때문에 회복 등기할 수 없다. 5번 X. 오른 거 4번. 24번 근저당권. 일단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계약,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채권액이 결산기까지 증감 변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산기 확정이 돼요. 두 번째, 채권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채권 최고액이란 걸 정해놓는다 그랬어요. 이때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라. 필수적 등기사항이죠. 1번이죠. 반드시 등기하라. 자, 그 다음에 이 최고액은 우선 변제한도라 그랬죠. 자, 채권 최고액이 1억인데 나중에 결산기 확정된 채권액이 1억 3천이더라. 1번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라? 다 갚아라. 채무자는.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경매됐을 때 우선 변제는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2번이죠. 두 번째 주 채무자라고 돼 있으니까 최고액만 갖고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채권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빵원이야. 채권 소멸했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소멸. 자, 4번. 확정 후에는 더 이상 채권이 증감 변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확정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근저당권에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5번은 꼭 기억해야 되죠. 두 가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 시에 확정이 되고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친구 4번. 자, 25번 계약의 성립. 1번. 이 1번은 뭐죠? 네, 우리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 있죠. 111조 2항.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죠.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 2번. 청약은요.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뭐하고 구별하자? 청약의 유인과 구별하자. 청약의 유인과. 자, 3번.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청약의 유인이에요. 자, 청약의 유인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아, 분양 광고가 있죠. 분양 광고. 그런데 이 분양 광고 속에 뭐가 써 있냐면 주차장은 전부 지하로
1층은 피로티 구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차장은 전부 지하로, 1층은 피로티 구조로. 이게 뭐예요? 계약 내용이죠.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죠. 청약의 유인 속에도 계약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그러게 3번이죠. 그래서 그 내용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는 당연히 없고 회답 의무도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라고 표시하더라도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낙이 아니다 라고 해야죠. 승낙 아니죠? 5번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대표적인 게 예금 계약이죠. 예금주가 은행에 와서 돈을 주는 게 청약. 금융기관 직원이 돈을 받아 확인하는 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되죠. 확인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확인한 때 계약이 성립. 증거 4번.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일한 쌍무계약을 통한 대가적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때 상대방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계약상 권능. 그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인데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돈 먼저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소유권 먼저 넘겨주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2번은요. 갑이 일건에 물건의 제작을 맡겼어요. 또는 건물 신축을 맡겼어요. 이걸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계약. 일을 맡긴 사람이 도급인이고요. 건축업자가 수급인인데요. 수급인이 완성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수급인은 하자를 보수해야 되죠. 그죠? 완전한 물건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를 보수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도급인은 수급인한테 일을 맡겼으니까 보수를 지급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보수와 이 보수는 달라요. 이건 돈 주는 거고요. 이거는 수선하는 걸 말해요. 둘 다 한글로 똑같이 보수라 해서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하고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 이 동시이행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동시이행 관계죠. 야, 이거 뭐 하자가 이렇게 있어. 하자 보수할 때까지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2번이죠. 자, 3번은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있을 것. 그게 요건이었죠. 그거와 관련해서 별개의 약정으로 생긴 채무,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다. 채권이 양도가 되거나 채무가 인수가 되더라도 항변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어느 일방이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한 상대방 채무와 여전히 동시 이행관계다. 경계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계약상 항변권은 소멸한다. 네 가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 중에 요거 꼭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요거. 세 번째 게 나왔죠. 3번. 어느 일방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4번.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과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이렇게 되죠. 5번은 우리 외우고 계시죠? 뭐? 동, 자, 상, X.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동자상 X.
구체적으로 두 개 더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두 개. 매도인은 매매 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매도인.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두 가지 같이 기억해라. 다 출제가 됐었다. 같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번 2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자, 이때 이 제3자 계약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제3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 따위 청구할 수 없다. 1번이죠. 그죠? 두 번째, 이 제3자가 권리가 생기려면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이때 수익의 의사 표시는 형성권, 재산권에서 양도상속 대위할 수 있고, 그죠? 낙약자에게 하는 거고,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제척기간에 걸리고, 이게 너무 기니까 을은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기억나야 되죠. 2번 틀렸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합니다. 3번 틀렸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낙약자에게, 낙약자에게. 자, 4번. 얘가 수익의 의사 표시했어. 근데 을이 채무를 불이행해. 그럼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겠죠? 제3자 동의 없이. 제3자 동의 없이도 요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원상회복도 갑을 사이에 단 병은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거까지 기억나야 되죠. 5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 누구예요? 낙약자는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런 거 1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28번도 조금 쉬었다가